고속열차는 계속 다니는데 왜 내 자리만 없을까요? 연일 매진, 또 매진. 그래서 이 자리를 늘리기 위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KTX와 SRT를 하나로 붙여보는 겁니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지 이걸 왜 실험까지 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립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 호남철도 차량 정비단입니다. KTX와 SRT 열차를 유지보수하는 코레일의 시설인데요. KTX와 SRT를 묶어 운행하는 중년 운행 시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중년 운행에는 KTX 산천 중 가장 최신형 기종인 400번대 KTX 원강과 SRT에서 직접 발주한 오리지널 SRT 차량인 300번대 SRT 차량이 수고해주겠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두 차량은 단 한 번도 중년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차량들입니다. 자, 여기서 짤막한 KTX 기종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KTX 차량이 크게 4종류로 나눠집니다. 가장 처음 도입된 KTX1과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X 산천, 그리고 동력 분산식 열차인 KTX 이음과 KTX 청룡입니다.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차량이 양산된 산천의 경우 100번대의 편성번호를 가진 KTX 산천 초기형과 200번대인 KTX 호남, 300번대인 SRT와 400번대인 KTX 원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KTX 산천과 SRT는 같은 폼팩터를 가진 동일 기종입니다. 하지만 차량 기종은 같아도 차량별로 도입 시기와 운행 노선이 다르고 차량 성능이나 열차의 종합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일부에 차이가 있어서 SRT 개통 이후 이 열차들이 서로 뒤섞여 묶어 달린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산천 기종 전부를 중년 운행이 가능하도록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종합적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SRT가 산천을 향해 천천히 접근합니다. 곧바로 자동 연결기가 작동하면서 연결이 완료되었는데요. 산천 이후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처럼 자동 연결기가 적용되고 있어서 따로 작업하지 않아도 물리적인 연결은 물론 전기, 통신 등 모든 계통이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건만 갖춰지면 어디서든 열차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KTX와 SRT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회사가 한 개만 있었다면 이런 시운전도 없었을 텐데 철덕으로서는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열차가 출고됩니다. 호남기지를 서서히 출발하는 KTX와 SRT, 아니 이제는 하나가 된 산천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네요. 호남기지를 빠져나가는 열차는 가장 최신형의 KTX 청룡 2세대 차량 옆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저 차도 향후 SRT 320과 잘 묶여서 여기저기를 운행하게 되겠죠. 그 모습도 기대해봅니다. 호남기지를 빠져나와 실질적인 출발역인 광주 송정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내려 이번에는 KTX로 갈아타봅니다. 광주 송정역에 정차한 KTX SRT 중년 열차. 아직은 이렇게 묶여진 모습이 상당히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5월 15일 이후에는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KTX와 SRT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철도는 1차선 길 위에 열차가 줄지어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한 구간에는 열차 한 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시간에 열차 2대가 있어도 앞열차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야 뒷열차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로를 2번에 나눠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KTX와 SRT가 서로 다른 회사로 나뉘어져 있어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도 이 열차들을 묶어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준비가 끝난 열차들끼리 KTX든 SRT든 구분 없이 묶어서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로는 한 번만 쓰면서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만큼의 여유로 다른 열차를 한 대 더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과 수서로 나눠져 있던 종착역 구분까지 사라졌으니 중간에서 열차를 다시 나눌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나로 묶은 상태 그대로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선로를 더 적게 쓰면서 더 많이 태우는 구조가 완성되고 운영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다시 열차로 돌아가 봅니다. 시운전 열차는 운임을 내지 않으니 내 맘대로 특실을 타고 기분을 내볼까요? KTX 원강의 특실은 마치 KTX SRT 통합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듯 이미 보라색의 물결이었습니다. 우려차는 11시 정각에 수서역으로 가는 KTX 산천 7942 열차입니다. 출발역인 광주 송정역을 서서히 출발합니다. 아까 빠져나왔던 호남단을 빠르게 지나 고속선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빠르게 올려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읍 인근에서 열차는 최고 속도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려줍니다. KTX와 SRT 다른 회사의 열차가 묶여도 최고 속도로 달리기에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특실에서는 시운전이지만 특실 서비스가 함께했는데요. 특실 물품과 생수까지 이제 특실 분위기가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린 열차는 익산과 오송을 차례대로 정차했다가 출발하고 수서평택 고속선 분기를 지나 지하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SRT 전용이었던 구간의 시작이죠. 평택 지제역에 정차한 열차는 기다리는 승객들이 열차에 잘못하지 않도록 영무원들이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SRT 전용이었던 역에 KTX가 들어오는 풍경이 아직은 어색해서 기다리던 승객들도 신기했을 것 같네요. 열차는 동탄을 지나 수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덧 수서 종착 안내 방송이 나오고 열차는 수서역에 도착합니다. KTX가 수서역에 정식으로 운행한 건 이미 익숙하지만 이렇게 둘이 묶여온 건 아직도 드문 광경일 텐데요. 5월 15일부터는 흔해질 광경이 될 겁니다. 바로 KTX와 SRT의 중년 시범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범 운행 기간의 시간표를 보면 단편성이었던 일부 SRT에 단편성 열차를 하나 더 붙여서 좌석수를 더 공급하는 열차도 있고요. 기존 KTX 시간과 SRT 시간을 바꿔서 KTX, SRT 중년 운행 자체를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간표도 존재합니다. 기관 통합까지 완전히 마친다면 종착역 구분 없이, 운영사 구분 없이 고속철도가 다시 하나로 운영되면서 지금보다 좌석수는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위기 시대에 더욱 가성비 좋은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철도.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잉!